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정말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으로 분류된 의원들은 대부분이 청와대에 못 갔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유시민 작가 뭐 방송은 안 보셨을 것 같고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예, 약간만 봤는데 네네. 이제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뭐 ABC론 또 뭐 증축론, 재건축론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근데 꼭 이 지지층을 이렇게 뭐 복잡하게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동의가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진가를 알았다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지지를 해왔고 어려운 시절을 지지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넓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권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지지층들이 소요 확 늘었어요. 네네. 그러면 기존 지지층이 새로운 지지층한테 겉봐 내가 이재명 훌륭하다고 그랬잖아. 이제 알겠어?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렇죠. 어깨 동무하는 거 아니에요? 한잔하고. 그래. 네. 여기까지가 끝.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데 너 옛날에도 윤석열 뽑았잖아. 그런데 여기 무슨 ABC를 나누고 증계층론을 얘기하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현상을 지지층이 넓혀지는 현상을 굳이 얘기한다면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 땅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 땅.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 땅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땅을 가진 분들이 땅이 더 좁아질 수도 없고 새로운 땅이 넓어진다고 해서 땅이 무너질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ABC론이나 증계층론은 이제 다 없애버리고 땅 따먹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이론 그냥 없으면 안 돼요? 이론 없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론을 굳이 설명할 아니 필요가 없어요. 정민철 우리 최고위 나간 정민철 씨는 무슨 뭐 강물론 막 그러는데 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좋은 거죠. 뭐 이게 뭐 이론이. 아니 그 지역에서 만나는 지지자들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막 지지자들이 더 많이 올 때 그걸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지지자들 늘어나다 좋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이걸 가지고 기존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을 대립구조로 보는 것. 근데 그 발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대립 구조가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서 그 대통령도 우려하셨지만 자꾸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당내외가 소란스러우니까 이거 내가 참 못 올 때 온 거 아니야? 라면서 사실 지금 보수층이라든가 20, 30대 중도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일련의 형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자기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뭐 책도 팔고 이런 거 있지만 목적이 있어요. 전당대회에서 자기 지분을 어떻게든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열일하는 우리의 대통령을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정말 완전히 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우리랑 같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해선 안 된 욕이 뭐냐면 저 사람은 인기만 영합하려고 그러고 진짜 중요한 국면에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국무총리한테 욕먹겠어. 법무부 장관한테 욕먹겠어. 민정수석에게 욕먹겠어.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사실 근데 나 진짜 이건 정말 화나는 대목이에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논평의 어떤 금도를 확실하게 넘어선 것이고 지금 뭐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유시민 씨가 그렇게 오히려 그 기사를 실어주면은 오히려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레거시가 있다. 띄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가 유시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받아서 글을 쓰고 진짜. 있어요. 그 주간경향이 지난번에는 유시민 이 대통령 재건축 구상 참혹한 실패로 귀착. 네, 이거 죽음의 구판이라고 옛날에 말이 유행했었는데 지금 뭐 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유시민의 발언을 레거시에서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방금 이번에는 이제 그 마키아벨리즘이 이제 하나의 또 화두가 돼서 또 한 1, 2주 퍼져 나갈 것 같은데 지난번 다스베이다에서 삭제됐던 걸 스스로 오늘 매불쇼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오죽하면 이걸 삭제했겠는가
그러면 안 했으면 좋은데 이 말을 또 합니다. 자,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다 편집 편집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편집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는 있었어.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저희 말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근자감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모 여기자가 질문했다가 난리가 났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랬다가 하물며 진짜 저 보수 수구 쪽의 매체 기자 철없는 여기자가 질문했던 사안인데 똑같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예스맨으로 쫙 채워놨다는 거야. 넘어진 다 간신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간신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나와도 뽑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태 의원님은 대통령 가까우시죠. 이건태 의원 그러면 간신 할 말을 거. 잃으셨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내에 네. 정말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된 의원들은 대부분이 청와대에 못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도 못 갔고, 물론 저는 초선이니까 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가장 가까운 데서 보좌했던 의원들은 다 지금 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청와대 출입하니까 제가 매일 체크하잖아요. 대부분 대통령이랑 일면식 정도밖에 없었던 사람이 김용범 정책수석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뵀더라고요, 대통령을. 대통령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다 상고초려해서 업계 사람 이런 사람 전문가를 다 초빙해서 앉힌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또 의원들 중에도 정말 대통령과 가까운 왜 대통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안 챙기지 하는 서운함이 들 정도로 의원들이 가까운 의원들 다 맞아요. 당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둘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게 결정적인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유시민 씨. 요거 오죽하면 김어준한테 편집을 당했겠냐고.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영상이에요. 정원호를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되도 않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대통령이 트위터로 칭찬을 자주 했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칭찬하자마자 다음 날 뉴스공장에 탁 데려가가지고 김어준이 사실은 키운 거예요. 김어준이 그 전부터 서울시장 준비하라고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요거 생각나시잖아요. 여기에 불렀잖아요. 이거 누가 불렀다고요? 이거 탁현미 씨가 부른 네. 걸로 저는 박현미가 기억하는데. 비선으로 네. 부른 거예요. 캠프 안 통하고.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가장 조명받을 만한 때. 네. 그렇죠. 그 유시민 함께 여기서 톡쇼 하고 그랬던 당사자가 오히려 자신들이 키워놓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지금 혈압 올라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만 마저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화 좀 시키세요. 아,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거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 자, 이제 그만 들을게요. 야, 청와대 민정이 명픽 팔지 말라고 후보들한테 전화 왔는데니까. 아 새롭네 이 양반. 아, 지금 뭐 저희가 이건태 의원 모셔놓고 네. 자, 이거 사실 정청래야말로 지난 시기에 대표 1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선거를 했다. 전체 승리보단 제가 어제 의정부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통 우리가 당내 경선을 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나 뭔 직책을 쓰려면 6개월 이상 근무된 것을 전제로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특보직을 한 800명인가 남발을 하면서 당대표 특보는 한 달, 두 달 이런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얘기를 그동안 안 해서 사실 그렇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유시민 작가가 속해 있는 정치 그룹의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한 일이 사실 정말 도가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이 당대표 특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도 이제 당대표 특보를 받았는데 정말 아마 15명 미만일 거예요. 극소수 그리고 그 당대표 특보를 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업무적으로. 예. 그래서 당대표 특보를 준 건데 지금 800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국의 당대표 특보를 800명을 발급했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당대표 특보 이름을 걸고 선거를 뛰거든요. 이거야말로 당대표가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에게 뭔가 지금 뭐 공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팩트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했는데 사실 소통의 끝판왕이 대통령 아닙니까? 이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 예고 없이 깜짝 방문, 기자들과 70분 대화.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오후에. 와. 그러니까 10시부터 1시까지인가 와. 제2차 부처별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챙겨서 식사들 다 해결해 주시고 2시인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저도 다 얘기를 들었는데 허심탄회한 소통을 근데 했습니다. 사진 구도가 너무 되게 좋다. 이런 대통령과 기자회견 잘 나가는 미국 잘 나갈 때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럼 우리가 부러워하다. 완전 소통, 네. 완전 소통, 프리 토킹, 모든 질문 다 해. 그리고 이제 비보도예요, 사실은. 근데 비보도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 녹여서 이제 기사를 쓰거든요. 뭐 청와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그렇죠. 걸로 알려졌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관계자 발로 녹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도 녹이는 겁니다. 네. 아예 안 할래. 왜? 아예 그래도 좀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내 느낌인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이제 구조적 다수 네. 관련된 확장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게 조용히 이루어져야 되는 너무 소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네, 걸로 네. 제가 아이고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이 기자실 찾아서 70분 동안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국민의 이번이 알 두 권리를 번째죠. 위해서. 아니 벌써 두 그러니까요. 번째. 네네. 자 세계일보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 이재명 대통령 6조 증발 레버리지 ETF 대책 지시. 이게 지금 소통의 증거입니다. 엄청나게 댓글 많이 올라오고 여론을 보니까 대통령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바로 대응하잖아. 사실 이런 거는 당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케이, 자 단일 품목 ETF 레버리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장기 투자 그리고 어떤 투기가 아닌 투자처로서의 증권 시장을 지금 위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레버리지 ETF 단일 품목 이게 전반적인 안정성을 너무 해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시장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치가 조만간 마련이 될 것 같다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통 때문에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종 기자. 네, 참 중요한 시기에 베테랑 청와대 출입 기자 그리고 그에 맞춰서 보조 맞추는 국회 출입 기자가 함께 방송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유시민 씨의 매불쇼 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저에게 계속 이렇게 출연 기회 주시고 계신 고발뉴스 시청자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네, 무승희 아나운서. 동접사 수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걸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합당 관련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올 텐데 저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미 2월달에 특정 보도를 해드렸어요. 합당은 정무수석의 똥볼 때문에 생긴 강득구 의원의 오해
푸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과 뜻이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도 저희가 올해 2월부터 단독 보도를 계속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돼 정청래 대표가. 근데 안 해. 사실 계속 좀 끌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오늘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없어요? 당대표를 하다 보면은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까면 있으니까 네.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네. 저는 네. 마치 5월달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연히 당에서, 미뤘다라는 부분과 똑같이 이 문제는 그냥 명료한 문제입니다. 네. 관련한 분들의 입장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8월 통합전대가 있었느냐 그런 설이 있었느냐 아니냐 그냥 네.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강도급 회복 문제도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뭐와 지침이 있었던 것처럼 네. 그걸 저를 아주 무슨 이 배후로 하는 누군가들이 네. 반대한 것처럼 다 1%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자 여기 이 보면 문제는 그냥 명료한 문제입니다. 이게 통합전당대회라고 하는 말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통합전당대회라는 말을 정무수석이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야. 정무수석의 똥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정청래가.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당일 그 당시에 정무수석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맞습니다. 정무수석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제가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던.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했겠냐고. 취재가 다 됐으니까 정무수석한테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당에 누를 끼쳤으니 요거를 잘 마무리하라고 기회를 준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우호적인 태도. 그렇죠. 근데 저를 오히려 이상한 놈을 만들지. 정무수석께서 보세요. 강덕구 의원께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화 내용 즉 대통령 합당 뜻 그리고 통합 전대 통합 전대 때문에 지금 강두구 의원이 페북에 글을 잠깐 실수로 올렸던 건데 통합 전대라는 말 대통령이 안 한 말을 지금 한 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전달했다. 자기가 시인했으면 된 거야. 근데 이 시인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난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리고 통합 전대 뭐 이런 거론이 노출되면서 일파만파 중인데요. 고발뉴스가 민주당 여러 의원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홍익표 수석께서 대통령의 뜻을 오판해서 잘못 전했다 이렇게 인정하셨다고들 하더군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런지요. 제가 이때는 민주당만 취재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청와대를 다 취재했겠죠.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하고 정무수석하고 무슨 인연이 깊으세요? 저는 홍익표 수석이랑 원래 이분이 통일부 보좌관 할 때부터 출입 기자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아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니까 아니 얘기가 감싸주는 거네 지금. 오히려 나는 그 네. 자기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라고 시인하면 깔끔한 거야. 그리고 이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나중에 청와대 몇몇 핵심 관계자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그 기회를 발언할 기회를 줘서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또 한 거예요. 그것도 다 사실 아닙니다. 제가 누구하고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화 기록도 없고요. 통화 기록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그와 관련돼서 소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한 사람도 없대. 거짓말이잖아. 이미 강덕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강덕구 의원의 개인적인 전혀 사실과 무관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강덕구의 실수였대. 기본 입장은 어떠한 형태든 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됐습니까 이 기자님? 됐냐고 저한테 안 됐는데 아이고. 안 됐어요. 됐어요.